오늘은 2022년 7월 21일 그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와 오피스텔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촬영해 봤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종부세 완화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뭐 법인세부터 다양한 세제 개편안이 나왔죠.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고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 뭐 언론에 보면 되게 지금 이슈도 많이 돼 있고, 또 기사 찾아보거나 내용을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저희 월세고스TV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오피스텔에 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 사례로서 우리가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 또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요번에 그 세율 조정이 좀 있었죠. 기존에는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습니다. 중과세를 했었죠. 종합부동산 3억 원 이하 원래 0.6%였던 게 2주택 이하는, 근데 3주택 이상 1.2%였던 거를 이젠 주택 수에 대한 그 중과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금액을 이제 금액 합산으로 해서 3억 원 이하 0.5%,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 0.7%, 1% 세율 자체를 다 완화를 했죠. 6%까지 최고 세율을 매기던 게 2.7%까지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 공제금액, 다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이 상향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도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이면은 내가 보유한 주택 가액에서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게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었던 게 12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실제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피스텔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물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사실 종부세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지금 기본 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었는데, 근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1억 초반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이 원래는 종부세 해당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 오피스텔 1억짜리가 없었다면은 사실상 종부세 해당이 안 됐는데, 1억짜리가 추가가 되면서 1억짜리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4억 정도, 공시가 4억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몇백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치 월세, 1억짜리에서 1년치 월세 다 받아도 종부세를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또 하락도 되기도 했고, 이런 분들이 급매물로 내놓다 보니까 하락도 되기도 했는데, 요번에 조금 이게 영향을 좀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이제 종부세 합산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오피스텔이 무조건 종부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원래 종부세에 이제 주택임대차 등록 안 했을 때 얘기예요. 주택임대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주택수에 합산이 되는 게 맞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된다 한다면. 그런데 이게 재산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해서 무조건 종부세 합산이 되는 게 아니라, 재산세를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게 주거용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정을 하려면 현장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판단이 된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업무용 재산세를 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만약에 업무용 재산세를 부과를 받고 있다 한다면은 얘는 또 주택에 들어가지 않아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서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재산세를 좀 많이 내고 있고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업무용으로 부과받고 있다 한다면은 또 종부세 해당이 안 되니까 무조건 종부세를 받는다, 다주택이라 그래서 종부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된 요건도 알고 계시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부과 문제를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부세 완화 개정 세제 혜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딱 그분이에요.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1억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례입니다. 저희 이제 그 마곡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마곡 엠벨리 14단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는데 이게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그 공시 가격이 10억 9,300만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마곡에 양천 향교역에 그 대방 DMCT라는 원룸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현재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 이 오피스텔 공시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준시가 조회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마곡의 마곡 센트럴 대방 DMCT 오피스텔에 2022년 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265만 8천원입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이 54.351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하면 265만 8천원 곱하기 54.315 제곱미터를 하면 1억 4,446만 4,958원이 이 오피스텔의 공시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고 주택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2021년에 1억 6천에 매입한 오피스텔인데 현재 500에 7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변경 전 종부세 계산을 하면 10억 9,300만 원 플러스 1억 4,446만 원을 더하니까 합계하면 12억 3,746만 4,968원이 이분의 종부세를 계산을 하기 위한 공시가 합계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거나 아니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업무용으로 등록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억 공시가가 11억 이하에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해당이 아닌데 이분은 이게 주거용으로 지금 판정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공시가 계산을 해보면 변경전으로 하면 공제금액이 6억이잖아요. 다주택인 경우에. 6억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무려 6억 3,746만 4,968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변경전 세금을 적용을 하면 0.8%, 2주택자 0.8% 세율, 3억 초과 부분에 대한 게 0.8% 세율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누진공제, 이제 우리가 이 3억 초과에서 6억 해당 부분만 0.8%, 그 이하 0.6%니까 그 누진공제 해당이 60만 원을 빼게 되면 449만 9,719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세제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가 돼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12억 3,764만 46만 4,968원에서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됐죠. 그러면은 6억 3,700이 3억 3,700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도 0.1% 완화가 돼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176만 2,255원의 세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가 한 300만 원, 280만 원 가까이 줄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만약에 내가 현재 거주하는 집을 안 팔 계획이고 임대료를 꾸준히 받고 싶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만약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합산 배제라는 건 뭐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양도세에서 양도세 판정을 할 때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억 초과하는 그 주택이라 한다면은 다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는 혜택이 없어요. 다만 만약에 내가 이 종부세를 합산 배제를 받는 걸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한다면 이 합산 배제는 가능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 합산 배제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데 어쨌든 아까 1억 4,400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 지금 현재 등록을 하면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식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4월 이전에는 뭐 8년짜리도 있었고 4년짜리도 있었죠. 그때 등록식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5% 이상, 5% 증액.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이제 큰 페널티가 10년 이상 못 판다는 거. 10년까지는 못 판다는 거. 그 다음에 매년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요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서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종부세에 대한 영상 촬영은 했지만
이 세금에 대해서는 각 사례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담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꼭 세무사님 상담을 통하시거나 하셔서 종부세 계산이나 이런 것도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해드린 건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 전에 우리가 종부세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어찌 보면 오피스텔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투자에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 한다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 판단해서 오늘 영상 촬영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